독점 기업의 특징 첫 번째, 독자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1등과 2등이 달리기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이겨. 그러면요.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PM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왜냐하면 여기에는 압도하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 다 좋은 거 아니야? 다들 좋다고 얘기하고 외부 사람들도 자기네 거 자기가 좋다고 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식품 먹으면 비슷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알게 되면요. 깜짝 놀래요. 요거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BM이 갖고 있는 네 가지 기술입니다. NTC, 영양소 전달 개념이죠. 모든 제품에는 NTC라고 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PTC입니다. 상간 이동 촉매, 서로가 이동할 때의 효소 반응, 촉매에 의해서 움직인다. MS, 마이크로 솔브라고 하죠. 나노 마이셀화라고 합니다. 물 분자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기름이 물 안에 들어가게끔 해 놓은 겁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네 번째가 브라운 알지, 갈조류가 있습니다. 제품에는 갈조류, 해조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데 이것이 세포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술입니다. 일반 식품과 PM 식품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 일반 식품은 1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섭취하면 컨디션이 좋아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PM은 10명 중에서 8명, 9명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체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들어와서 세포가 이것을 사용하는 건데 사실은 이 단어는요, 약물에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생체 이용률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흡수하고 분포하고 대사하고 배설되는 겁니다. 이것을 ADME라고 합니다. PM이 갖고 있는 생체 이용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생체 이용에 사용되는 영양소이고 실제로 이제 이 영양소를 먹었었을 때 내 몸에서의 흡수 이동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여줬듯이 NTC, 이 안에 들어가 있는 PTC와 마이크로솔브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내가 먹었을 때 내 몸 안에서 곧바로 대사가 이루어지는 핵심 기술 세 가지와 플러스 하나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이 세 가지가 공존해 있다. 플러스 알파, 해조류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프링노트나 브로셔, 여기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M 제품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실제적으로 NTC에 관련해서는요, 생리의학 쪽에서 분자생물학 쪽에서 공부를 해요. 이거를 리간드라고 합니다. 근데 영양소에 관련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물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요. 식품 영양소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고 나서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다른 세포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단백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tRNA라고 하죠. 신호가 되어 분비된 단백질을 리간드라고 하며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단백질을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리간드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수용체가 있고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효소 반응입니다. 효소가 나오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수용체에서 받아가지고요. 세포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PM 제품 안에는요. PTC라고 하는 효소 반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효소와 처리시킨 거예요. 내 몸에서 효소가 부족해도 이 좋은 영양소가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NTC를 설명을 드립니다. 영양소는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눠져 있죠. NTC는 영양소 전달 개념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있는 이 영양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대사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있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도 있는 겁니다. 상호 협조하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보조 영양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 중에서 지용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용성은 내 몸에서 곧바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셀화 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담즙산과 췌장에 있는 리파제에 의해서 1차 분해가 됩니다. 이것이 암주간 임파선을 타고 간에 와서 간에서 최종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사용이 되는데 이때에 막대한 효소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잠재 효소, 내 몸이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7, 80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 내가 야식을 한다든지 간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먹은 만큼 효소는 무조건 사용된 거예요. 자주자주 먹게 되면 이 효소가 다 써버리면 이제는 나오지 않게 되면요. 단명하는 겁니다. 효소를 내 몸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효소 제품들이 있어요. 효소 식품들이 있고 그것들은 먹어봐야 잠재 효소의 대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양소에서 얘가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아무튼 NTC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 이것이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때 먼저 도달하는 것이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용체까지 칼슘이 세포가 필요로 하니까 찾아가려면 일단 먼저 세포가 나 지금 칼슘 필요해 라고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칼슘이 그 신호를 받는데 그 신호가 뭐냐? 바로 효소 반응입니다. 효소가 있어야만 이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효소가 부족하면요, 신호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세포는 살아있는데 저 칼슘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죽어 있으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은 영양소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 인지 능력을 받는데 NTC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하루에 필요한 아주 다양한 영양소가 정확하게 그 세포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각자가 각 장기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영양소가 좀 달라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약 400쌍의 근육들은 당연히 단백질인 아미노산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근육 생성을 위해서. 근육은 뼈를 붙잡고 있습니다. 뼈는요, 유독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 칼슘을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눈 안에는요, 황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영양소를 유독 많이 사용합니다. 각 장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 기능을 위해서는 각자마다 조금 더 어떤 장기는 더 많이 독특한 그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양소를 그냥 막 먹지만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각자가 가야 될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PM에서는 적시적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알맞은 시간에 알맞는 장소로 찾아가는 겁니다. 식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종이 박스에다가 포장을 하는 겁니다. 죽어 있으면요,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 있겠죠. 숨 쉬면 안 되거든요. 공기가 들어가면요, 다 부패해버리니까는 플라스틱 통, 유리병에다가 넣는 겁니다. 저희 거는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넣는 거예요. 항아리처럼. NTC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정확히 찾아가는데 찾아가려면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PTC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서버가요, 제가 볼 때는 일본에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휴대폰을 들고 신호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통화음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신호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NTC는 이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가 정확한 장소까지 수용체까지 와야 되는데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저 칼슘한테 명령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는 칼슘이 필요해라고. 그러면 이 신호를 효소 반응에 의해서 효소가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체부 아저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받을 사람한테 보내면 우체부 아저씨가 걷어가지고 그 당사자한테 편지를 전달해 주지요. 이 신호는 우체부 아저씨와 똑같은 겁니다. 정확한 그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편지가. 그럼 이 칼슘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세포가 저기 있구나 라고 해서 요 칼슘이 저 세포로 정확히 찾아가는 것을 NTC, 가기 전에 저 신호를 보내는 것이 PTC예요. 이것을 상간, 이 세포와 저 칼슘이 서로가 신호를 받아서 이동한다. 촉매는 효소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특히나 기름진 음식들을 먹게 되면 효소가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효소가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유명해지면은 그들의 식생활이 바뀌어요. 매우 고급진 기름과 술에 늦도록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몸에 있는 효소가 다 바닥이 나요.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집중해서 뭔가를 했을 때 내 몸의 효소는 그만큼 소비가 됩니다. 유명인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효소를 다 써버린 겁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잠재 효소가 다 다르고 식습관에 의해서 효소가 낭비되고 생활 습관에 의해서 사람마다 남아있는 효소량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PM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식품 안에 있는 갖고 있는 독자적인 이 효소들을 파괴시키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내 몸 안에서 효소가 부족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사할 수 있도록 효소와 처리시켜 놓은 것이 PTC입니다. 저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으려면 둘 다 똑같이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깨닫는 거죠. 알아듣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그러면 얘기해도요, 알아듣지 못해요. 왜 많은 식품들이 먹었을 때 20% 미만의 흡수를 갖고 있는가? 식품 영양소를 가공 처리하면서요, 인지 능력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80%를 없앤 거예요. 가공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먹었을 때 이 세포가 나는 칼슘이 필요해라고 신호를 딱 보냈는데 저 칼슘이 죽어 있으니까 신호를 받아도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회사에 있는 식품을 먹고 나서 효과를 봤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저 칼슘이요. 신호를 받고 가는 것이 일부가 조금 있고 떠돌아 다니다가 결합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찮게 길 찾는 겁니다. 그게 전체 20%를 넘지 않습니다. PM은요, 이 영양소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면 빨리빨리 신호를 잡아가지고 정확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98% 이상의 흡수율, 촉매 작용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NTC와 PTC를 말씀을 드렸는데 PTC가 먼저 있어야지 다음에 NTC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적시적소로. 저 칼슘이 신호를 받아서 세포 수용체까지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오니까 분자량이 너무 큰 거예요. 세포의 문 사이즈가 있습니다. 세포 문의 크기는 0.4 나노미터입니다. 0.4 나노미터보다 더 작아야지만 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저 세포 문보다 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 크기보다 작으니까 입속에 들어가서 먹는 거죠. 만약에 입보다 더 크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쪼개서 먹습니다. 잘라서 먹거나.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 무더위에 수박을 줬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먹으래.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수박을요? 못 먹어요. 그냥 침만 흘리지. 입보다 작은 딸기 같은 경우에는 쪼개지 않고 그냥 입에 안에 넣습니다. 포도송이들. 하지만 컸을 때는요, 못 먹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칼로 다 쪼갭니다. 입보다 작게. 이 짜게는 이것이 모두가 다 효소가 하는 거예요. 저 세포 문 크기가 0.4 나노미터인데 우리가 먹는 PM의 영양소는 0.4 나노미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흡수율이 곧바로 사용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PM을 운동 경기 중에 섭취하는 이유는 세포문보다 작기 때문에 먹자마자 생체 이용률이 최대화시켜서 에너지를 발산해서 메달을 따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식품을 개발했는데 저 크기가 세포문보다 커. 그러면 세포가 곧바로 사용이 안 돼요. 몸에서는 세포 문보다 작게 쪼개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에서 효소가 나오겠죠. 쪼개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지금 겨루고 있는데 온 에너지가 근육에 집중되어 있는데 식품 영양소 분자량 큰 것을 먹어서 내 몸에 있는 효소들이 여기에 집결을 시켜.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배 아프고. 그래서 먹지 않는 겁니다. 세포문의 크기가 0.4 나노미터인데 이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 밑에 보시게 되면 물 분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은 육각수예요. 육각수는요, H2O 요 분자가 3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H2O는 물 분자 1개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가 0.2 나노미터입니다. 물을 먹게 되면 이 물이 이렇게 다 쪼개져야지만 내 몸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의 60%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내액이 되고 세포 밖에서 세포 외액이 됩니다. H2O라고 하는 요 물 분자가 0.2 나노미터니까 세포분이 0.4 나노미터. 물 분자 2개는 못 들어갑니다. 물 분자 1개만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거를 발견한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 이걸 발견을 해서 이름을 명명하기를
아쿠아포린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이즈가 얼마나 또 큰 것인지 물과 기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름은 물보다 부피가 크고 질량이 가벼워요. 물과 기름을 섞게 되면 기름은 위에 뜨고 물은 가라앉습니다. 기름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다는 얘기는요, 내 몸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흡수되어서 세포 문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세포의 문이 0.4 나노미터이고 기름은 이보다 너무 크니까 쪼개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나노 마이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쪼개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지방, 기름이에요. 가장 작게 쪼개는 것이 고밀도 지단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HDL이라고 하죠. 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직경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HDL 고밀도 지단백, 질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요, 대사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저밀도 지단백은 분자량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쌓이게 되면요, 흡수 능력도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효소 처리해서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데 PM의 아주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름을요, 다 녹여버린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영상이죠. 삼겹살 기름 완전 분해시켜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서 드시고 여기 있는 기름을 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었으니까 또 한 통에는 물만 넣고 리소레트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시험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기름과 물이 들어가 있는 곳에 리소레트 한 포를 타서 아침에 8시가 지나서 보니까 저기 있는 병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혈관 안에 기름이 껴있는 겁니다. 이것을 혈전이라고 그러고 저 기름을 녹여서 혈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타민 B6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는 기름과 물이 있는데 리소레트 한 포를 넣었더니만은 8시간 후에 완전히 분해시켜 놓은 겁니다. 먹게 되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필요 이상이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녹여서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할까요? 세포는 자기들만의 좀 더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은 거예요.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달라요. 어떤 분은 돈이 생기면 욕을 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저걸 하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하고 싶고, 요구가 다 다르다 이거죠. 돈이 있으면 영양소들은 다 돈이라고 가정한다면 세포마다 돈이 생겼으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취미를 말해도 다 달라요. 이 영양소가 딱 들어오게 되면 먼저 PTC가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너가 필요해. 저기 있는 세포는 나는 너가 필요해. 이렇게 서로가 다르게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요 신호를 보낸 거고 그 영양소가 신호를 받은 것을 PT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영양소가 정확하게 그 신호를 준 세포로 찾아갑니다. 이 찾아간다는 얘기는 인지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영양소가 침해에 걸리지 않았다. 정확히 찾아가는 적시적소를 NTC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와서 수용체에 딱 붙었는데 문보다 커, 분자량이. 그러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빠꾸합니다. 뒤돌아가. 다시 쪼개져서 와. 세포 문 사이즈보다 작게. 그러면 다시 거기에 효소가 붙어서 쪼개는 작업을 또 합니다. 그러면 효소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낭비시킨다 이겁니다.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PM은 찾아와서 세포 사이즈보다 작다. 이것이 나노화 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 문이 열려서 이 영양소가 들어가는데 이 세포의 문 사이즈가 0.4 나노미터이고 이 사이즈는요, 물 분자 H2O 한 분자가 0.2 나노미터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이 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얼마만큼이냐? 10의 9승입니다. 현존하는 건강식품들의 사이즈는요, 10의 6승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나노미터는 현재 PM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나노미터가 되지 않으면 세포 문 안으로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건강식품들을 만나게 되면 이 제품 정말 좋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하는구나. 10의 6승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포의 문을 열게 하는 방식입니다. 세포의 문을 연다라는 뜻은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환영,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집 문을 열지 않겠죠. 이 문을 열게 해주는 것이 브라운 알지입니다. 갈조류, 미역, 다시마, 감태 등 갈색 해조류 등에서 크산토피를 함유한 황갈색 염록체를 가진 조류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PM에서는 오메가3를 만들어 냅니다. 갈조류, 태양빛을 먹고 있고요. 산모가 출산하게 되면 미역을 먹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갔는데 얘가 왜 들어갔을까? 이 갈조류는 천연 알칼리 식품입니다. 강력한 알칼리예요. 알칼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청결하게 해주는 겁니다. 맑게 해주는 거예요. 세포 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세포 안. 세포 안에서는요, 대사를 할 때 산성에 의해서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이 되는 겁니다. 비타민 B9이 대사를 하게 되면 엽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요. 크산토필, 산성.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대사를 할 때는 산성에 사는데 산성에서 하는 이유는 산성은 살균 역할을 해요. 영양소에 묻어있는 균이나 이런 것들을 살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산성에서 대사를 하고 나온 것들, 산성 찌꺼기들이 배설이 되는 겁니다. 중화시키고 대사를 할 때 산성으로 너무 기울게 되면요. 오히려 유전자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알칼리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칼슘이죠. 산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와서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산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산성 대사가 이루어졌을 때 강력하게 알칼리로 중화시키는 것이 바로 해조류이고 이것을 통틀어서 브라운 알지라고 합니다. 세포 안에서 산성으로 꽉 차 있을 때 강력한 브라운 알지가 딱 오게 되면요. 중화시키려고 정상화시키려고 세포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양소들이 들어가서 중화시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브라운 알지를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바다에서 감패가 점점 사라지고 다시마가 미역이 뜨거운 바다에 의해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독 캠프에 오게 되면 기장 산모 미역으로 마지막 날 공급을 합니다. 미역 중에서도 가장 좋은 미역으로 이 네 가지가 PM 기술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PM의 4대 기술, NTC, PTC, 마이크로솔브, 브라운 알지.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NTC인데 NTC 안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은 독일 기술입니다. 세계 최정상에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스코어에서는 컨디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기술은요, 특허 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양소를 내 몸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PM은요, 독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PM은요,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이 독점 기술로. 압도적인 기술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카피당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저희만 알고 있습니다. PM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NTC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거죠. 그냥 NTC, 영양소가 세포에 찾아갔는데 적시적소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원하던 성공과 꿈은 이 독자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보다 못한 식품이나 이보다 못한
아래에 있는 기술에 탑재되어 있는 식품 갖다가 꿈을 이루려고 한다. 성공을 하려고 그런다. 절대로 1인자가 못 됩니다. 잘해봐야 2인자가 되겠죠. 왜? 1인자는 PM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PM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주어진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